지현아, 나다. 아버님,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민수도 그렇고, 너도 연락이 안 돼서 잠깐 들렸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집에 들어오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안 정리도 안 되어 있고요. 좀 지저분하면 어떠냐? 괜찮다. 그리고 민수도 집에 있니? 오빠는 출장 갔어요. 저녁에나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며느리 얼굴만 잠깐 보고 갈 테니, 문 좀 열어다오. 자기야, 밖에 누구야? 누구 왔어? 목소리 낮춰요. 밖에 다 들려요. 지현아, 안에 또 누가 있니?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8세 김병태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김병태 아버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병태 아버지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됐습니다. 10년 전 제 인생의 반쪽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전라도 구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죠. 아내가 떠난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창문 밖 감나무에 매년 달리던 감도 10번을 얻었으니 그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서 며칠씩 굶기도 했고, 잠자리에 누우면 옆자리가 허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도 많았어요. 여보,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라고 하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매일 술로 밤을 보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농사를 지으며 두 남매를 키웠어요.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스러웠죠. 딸 은영이도 오빠인 민수 따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가난한 살림에 두 아이 학비를 대느라 저와 아내는 남의 집 농사일도 나갔고 장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좌판도 벌였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던 어린 민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그래, 우리 아들,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IT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매일 밤 기뻐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은영이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지만 어렵게 가진 아들이라 그런지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크더라고요. 며느리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5년 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였죠. 민수가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 첫 만남에서 지연이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죠. 민수 오빠랑 이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말에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또 혼자 울었네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너무 잘 챙겨주더군요. 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직접 담가서 보내주기도 하고 보약도 지어 보내왔어요. 전화도 자주 와서 아버님, 건강은 어떠세요? 밥은 잘 챙겨 드시죠?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장김치도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병원 당직이라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말만 전해 들었죠. 점점 소원해지는 관계가 마음에 걸렸지만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넘어갔죠. 혹시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되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전화해도 바빠서요. 라는 한마디로 끝내버리더군요. 이렇게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왔었는데 가끔은 이웃들이 요새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 안 보이네요. 매주 내려오더니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복부 통증으로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론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볼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설렜어요. 아들도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걱정이 돼서 한 번쯤은 보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검진 하루 전날 아들 집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락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기로 했죠.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가도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를 반갑게 반겨주겠지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행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들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죠. 봄이 시작되는 길가의 나무들을 보며 이제 곧 꽃이 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고층 아파트. 우리 아들이 저기서 산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던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파트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추운 줄도 몰랐어요. 민수야, 아버지 왔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 한 번 더 눌러보았죠. 그때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안에 누구 있니?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조심스레 말을 건네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지연아. 아버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내일 서울 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있어서 너희 얼굴도 오랜만에 볼 겸 잠깐 들렀다. 너희 둘한테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됐다. 그러니 문 좀 열어다오. 아버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요. 집안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너무 지저분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하고 초반에는 아버님, 저희 집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죠. 지금 이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때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아들 집 앞에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저분하면 뭐 어떠냐? 그나저나 민수는 집에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오빠는 출장 갔어요. 오늘 저녁에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업무 중이라서요. 문을 열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와서 화장실도 가고 싶고 다리도 후들거렸지만 며느리는 완강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리다가 결국 받지 않더군요. 한 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장이라고 했으니 바쁜가 보다 하고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는 순간
안에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누구야? 빨리 밥 먹자. 나 배고파.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우리 민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평생 키운 아들 목소리를 어떻게 몰라볼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대화 소리에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밖에서 들릴 수 있으니 목소리 낮춰요. 며느리의 달콤한 속삭임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웃집 문이 열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가 저를 힐끗 보고는 얼른 들어가시더군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어요. 누구 기다리세요? 순찰 돌던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목이 메어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풀렸다 했죠. 에이,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설마. 하고 제 자신을 다독여 보지만 귓가에 맴도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1시간이 넘게 서 있었을까요? 복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울어주는 것 같았죠.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자식 집 앞에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 거야.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때 문득 딸 은영이가 생각났습니다. 은영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려와 반찬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곤 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은영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지금 서울에 왔는데. 흐느끼는 제 목소리에 은영이가 깜짝 놀랐나 봅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민수 집에 왔다가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 혼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지연 언니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그렇게 딸과 통화를 마치고 아파트 1층 로비 벤치에 앉아 은영이를 기다리는데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며느리의 모습이 창문에 언뜻 보이더군요. 저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창문이 쓱 닫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될 줄은. 그렇게 은영이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껴안고 울더군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딸아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은영이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한숨만 쉬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던지. 은영이네 도착하니 사위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아버님, 오늘은 여기서 편하게 주무세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혹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죠.
다음 날 아침 건강검진을 위해 은영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며칠 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대장암 2기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간을 지체하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10년 전 아내도 암으로 떠나보냈는데 하늘이 이렇게 또 저를 시험하시나 봅니다. 은영이가 울면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모시고 완치할 때까지 간호해 드릴게요. 이번엔 절대 어머니처럼 안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민수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은영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버지, 사실 지연 언니가 작년부터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요.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졌는데 더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은영이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죠. 동창 모임에서 들었는데 지연 언니가 병원에서 만난 의사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대요. 그 의사도 유부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걸 본 사람도 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수 집 앞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안 열어줬던 거구나. 은영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연 언니가 주변에 오빠 험담을 하고 다닌대요. 시골 출신이라 교양이 없다느니, 시아버지가 자주 찾아와서 귀찮다느니, 심지어 재산 모으면 이혼하고 떠날 거라는 말도 했대요. 오빠 직장 동료 부인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인가 했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해요. 오빠 연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캐물어보고 다닌대요. 심지어 오빠 통장 잔고까지 사진 찍어서 자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 민수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다니.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제 집에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제가 출장 중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다. 잠깐 들렀다 갔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민수가 계속해서 변명하더군요. 그리고 요즘 지연이가 일이 많아서 예민해져 있거든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놓을게요. 아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저 착한 녀석이 자기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며칠 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달 안에는 수술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은영이가 오빠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건강 문제인데요. 라고 물었지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말하지 마라. 내가 수술 잘 받고 나면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민수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격앙되어 있더군요. 아버지, 어제 지연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민수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저를 험담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모함했다느니, 심지어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말까지 했다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어제 집에 누가 있었는지, 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는지,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우리 지연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아버지까지 지연이를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영이가 제 등을 어루만지며 아버지, 이제 제가 오빠한테 다 말할게요. 증거도 있어요. 더는 지연 언니 봐줄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수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들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민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옛날 민수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입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제가 병원 의자에서 밤새 아들 간호를 했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제는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말이에요. 병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그때는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그 심정이 고스란히 이해가 됐어요.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아내도 그랬겠죠. 그러던 중 은영이가 병실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가 민수 명의로 대출을 몰래 받아왔다는 거예요. 지연 언니가 오빠 모르게 사채까지 썼대요. 벌써 2억이 넘는다고. 근데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의사랑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백도 사고 심지어는 강남에 따로 원룸도 얻어놨대요. 제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지연 언니가 그 의사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걸.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연 언니가 요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고 다닌대요. 재산분할 문제로. 오빠 주식이 꽤 된다는 걸 알고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은영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심지어 오빠 통장을 몰래 촬영해서 그 의사한테 보냈대요. 조만간 이 돈 다 우리 거 될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우리 며느리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는데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려고 하다니.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가슴이 아파왔어요. 은영이가 깜짝 놀라 부축하며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은영이가 더는 참지 못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아버지가 대장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수의 놀란 목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하면서 달려와 제 손을 잡는데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더군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죠. 민수야, 미안하다. 제가 겨우 말을 꺼내자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왜 미안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연이 말만 믿고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크느끼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때 은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이의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 해외여행 인증사진, 몰래 받은 대출 서류들, 이혼 계획이 담긴 변호사 상담 내역까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던 민수.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민수가 휴대폰을 꺼냈죠.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받더군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이후 민수의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지연이의 채무 관계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카드빚 사채. 액수를 들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이는 결국 그 의사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들렸죠.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통증도 심해져서 응급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예상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민수와 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버지, 꼭 이겨내세요. 저희가 앞으로 곁에서 모실게요.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마취가 들어가며 의식이 희미해질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이제 가도 될까? 그런데 수술 중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암이 혈관 쪽으로 번져 있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심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겨우 끝났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어렴풋이 들렸어요. 민수와 은영이가 번갈아 가며 울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버지, 제발 눈을 떠주세요.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효도할게요. 제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겨우 눈을 떴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수가 제 곁을 지키고 있는 게 보였죠. 아들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까칠하게 자란 수염, 구겨진 옷. 얼마나 이 자리를 지켰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 민수가 제 손을 꼭 잡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진정이 되었는지 겨우 말을 이어갔죠.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지연이랑 모든 걸 정리하려고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제서야 민수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혼 조정 기일에 지연이가 법원에 나와서 모든 걸 실토했다고 해요. 처음엔 당당하게 들어왔다가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자 결국 무너져 버렸대요. 미안해. 처음엔 진심으로 사랑했어. 오빠의 순수한 마음도 아버님의 따뜻한 사랑도 다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더라는군요. 근데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더 가지고 싶었고 더 누리고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랑 처음 그런 관계가 된 것도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투자 정보도 주고 한 번만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도박에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은영이가 조사한 것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지연이 명의로 된 사채만 해도 5억이 넘었고 민수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도 3억이나 됐대요. 심지어 민수 회사 동료들 명의로도 대출을 알아보려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제 병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눈을 감은 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도박도 했어요. 김 선생님이랑 카지노도 다니고 한 번 빠지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빚 갚으려고 더 큰 빚을 지고 그러다 결국 이런 사단이 났네요. 가족들이 급하게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사위가 지인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민수의 회사 동료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형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장 친한 후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지연 씨가 회사 앞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형님이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술 후 저는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되었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밤마다 병실을 지키며 아버지,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그동안 지연이한테 눈이 멀어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연이 말만 믿고 아버지를 의심했잖아요. 그 죄책감 평생 안고 살아야죠. 아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지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주변에서도 하나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봤어.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랑 쇼핑하는 거. 한 번은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다니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지연이의 친정에서도 사과하러 왔어요. 체면을 중시하던 사돈이 고개를 깊이 숙이시더군요.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빚은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결국 지연이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민수 앞으로 된 빚은 회사에서 도와주기로 했대요. 동료들이 모두 팔을 걷어붙였죠. 형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밤새워서라도 꼭 성공시킬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민수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퇴원하던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은영이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병원 근처 식당에서 포장해 왔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며 들이댔죠. 민수가 제 휠체어를 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그럴 정신도 아니고 나는 시골집이 편해. 그러자 민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 거예요.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요. 제발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 안심하겠죠. 퇴원하고 며칠 뒤 지연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두꺼운 봉투 안에는 A4 용지 5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멀리 떠나려고 해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버님이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려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움, 원망, 그런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걸 느꼈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어요. 암이 재발하지는 않는지 추적 검사를 하기 위해 민수 집에서 1년을 지냈어요. 그렇게 정말 모든 치료를 끝내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했죠. 은영이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다 줬는데 먹으면서 계속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사돈이었던 지연이 어머니께서 제가 시골로 내려가기 전날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시려고 오셨더라고요. 지연이가 보스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대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못난 딸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틀어져 버린 게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시골집으로 짐을 옮기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민수가 아버지, 계속 서울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나는 시골이 좋구나. 너희들이 자주 내려와 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러자 민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 곁에서 살면 어떨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진지했어요. 회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고 아이들도 시골 생활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죠.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이제는 아버지 곁에서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어요. 민수는 시골집에 작은 서재를 만들어 일도 하고 저는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죠. 손주들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채소 심을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졸졸 따라다녔죠. 은영이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집안을 북적거리게 만들어줘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며느리의 배신도 겪고 암 투병까지.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민수는 이제 예전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았고 은영이는 더욱 성숙해졌죠. 아버지, 내일은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어요. 은영이네도 온대요. 민수가 퇴근하면서 장을 봐오며 한 말이에요.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이죠.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쌓여가는 게 참 감사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동네 병원 원장님이 요즘 들어 얼굴빛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가족들과 지내시니까 그런가 봐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얼마 전에는 민수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지연이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아버지, 이거 태워버릴까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두자.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었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저 좋은 교훈으로 삼자꾸나. 요즘은 매일 저녁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손주들은 제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고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죠. 저는 은영이가 가져다 준 호박씨를 까먹으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이지. 할아버지, 내일은 저랑 같이 고구마 심어요?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져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라는 걸요. 하늘에서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제는 마음 놓고 웃고 있겠죠. 여보,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 당신도 위에서 편하게 지내요. 오늘도 마당의 감나무에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네요. 여기까지 김병태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모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사연처럼 인생에는 때로 시련이 찾아오고 그 시련을 통해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버님과 아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